반갑습니다. 뽀기트입니다.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명한 메이커들을 뒤져서 여러분들에게 곱씹어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드리는 방송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일렉트로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슨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영국, 스웨덴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이었죠. 하지만 북미 쪽 시장을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한참 날아가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한번 건너가 보았습니다. 바로 쿠진아트 되겠습니다. 쿠진아트,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퀴진아트가 맞습니다. 퀴진 아트. 뭐래? 유럽 발음으로는 퀴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키친이야, 키친. 주방 예술. 많이 들었지? 한국에 키친아트.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 자, 그러면 이 브랜드의 시발점, 시초가 뭐였냐면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죠. 이 회사가 최초로 70년대에 푸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북미 쪽의 일렉트로룩스와 거의 이렇게 시선을 같이 하고 있다, 등급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브랜드라고 봅니다. 일렉트로룩스가 조금 더 하이엔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제 느낌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쿠진아트 제품들이 전 조금 더 만만하고 괜찮다.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금 더 고급화를 지향하는 브레벨 또 마찬가지로 요 세 개가 이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때문에 많이 알려졌어요. 스티브 잡스가 쿠진아트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했던 게 인터뷰 내용 때문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었던 브랜드입니다. 애플사는 최초로 만든 게 뭡니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영감을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이 쿠진아트의 푸드 프로세서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많이들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이 쿠진아트의 제품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뭐 2014, 15년도 요때쯤부터 이제 살짝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전에 일렉트로룩스가 한국에 지사를 내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이상하게 유독 쿠진아트 제품들은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방가전 1위를 했던 제품이고, 특히 미국에서 쿠진아트가 입지가 빵 뛰어 올라갔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신 코네어라는 회사 아시죠? 코네어는 미국의 전형적인 미국형 주방가전 회사이고, 이 코네어의 제품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중가 정도 수준입니다. 가성비 베이스의 제품들입니다. 오래 쓰고 막 약간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뭐 한일, 그쵸? 신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쿠진아트가 코네어의 인수가 된 건지 인수를 한 건지 어찌됐건 긍정적인 인수 행위를 통하여 시장에 쫙 깔리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미국의 주방가전의 1위를 압도적으로 이뤄가고 있더라. 쿠진아트의 매력은 잠깐 언급했던 맥킨토시, 스티브 잡스 언급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 스타들이 쓰고 있어요. 그들이 동경합니다. 많은 셰프들이 쿠진아트의 제품들을 이렇게 원따봉, 투따봉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립 자체가 이 MIT의 물리학자이신 분께서 푸드 프로세서를 최초로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스타트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MIT 출신 공학자가 거기 출신이 요리사였대. 칼 손데이머. 그러니까 칼도 쓰고 손도 데이는 약간 그런 요리를 하는. 칼도 쓰고 손도 데이는 칼손데이머라고 PD님이 말씀하셨어요. 꼭 칼손데이머. 약간 요생남이었네요. 요생남의 선구자. 나 같은 사람이었네. 그러면 이제 다 차차하고 뭐 수많은 수상 기록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수상 내역이 밑에 누르고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1984년 레시피 북 프랑스 테이스트 메이커 수상을 시발점으로 해서 뒤로 그냥 그때부터 수상이 그냥 막 줄을 이었다. 수상 내역이 막 어마무시합니다. 필립스나 테팔, 일렉트로룩스, 브레빌 이런 회사들이 먼저 족적을 밟아왔고, 전체적인 100년 역사를 봤을 때는 약간 후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뒤처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톤앤 무드를 잘 보시면 조금씩 비틀었는데 아주 실용적으로 비틀었습니다. 제품 얘기를 잠깐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이슈를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홈쇼핑에서 게스트를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네어 코리아가 쿠진아트를 국내에
그 본격적으로 들이던 시점이었습니다. 2014년도가. 그때는 사무실도 없었기 때문에 집을 사무실처럼 반지하를 사무실처럼 꾸려갖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쿠지나트가 한국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가열 블렌더였습니다. 아 그래요? 가열 블렌더라고 이렇게 우주선처럼 날개 달린 쿠지나트 블렌더가 있어. 요거를 먼저 팔고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룬드 대가리 사건의 조사장님 기억나십니까? 이분께서 그 블렌더를 대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너무 바쁜 나머지 못 하신다 그래갖고 저를 추천을 한 거죠. 이제 막 독립한 사무실도 없는 나를 추천을 했고, 그때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됐다. 그때부터 열심히 파니니 그릴을 갖고서 막 준비를 했었고, CJ 측에서 왕영은 쇼에서 처음으로 터지면서 카피 제품들, 파니니 그릴들 저렴한 것들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파니니 그릴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것이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코팅도 되게 좋은데 성능도 되게 안정적인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파니니 그릴이 끝이 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쿠지나트가 그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뭐 갸우뚱 이랬지 사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쿠지나트에서는 와플 메이커를 국내에 몇 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정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구색 갖추기용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게 갑자기 효린의 민방에서 갑자기 유나가 다음날부터 미친 듯이 팔린 거지. 그러면서 쿠지나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거 없어가지고 반사이익을 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리퀴비였다. 왜냐면 그 비슷한 게 리퀴비 있었는데 그게 재고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또 빨리 대응할 수도 있었고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은 의사결정이 조금 느리니까 그래 뭐 저 멀리 있는 남쪽 코리아에서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러고 막 좀 나가나 보지 뭐 알았어 필요해 기다려 이랬겠지 당연히. 근데 어찌됐건 그 이후로도 와플 메이커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1년 이상 꾸준하게 인기를 끌면서 쿠지나트 이미지가 이때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동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오븐인데, 이게 아마 18년도에 들어왔을 거예요. 레트로풍의 클래식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오븐, 이 베이크 오븐이 되는 다양한 기능 플러스 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얘가 2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진짜 메리트가 있는. 이게 메리트인 거지. 여기에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최신상으로 또 나왔죠. 베이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230도면요 여러분, 위에를 마이야르 반응을 극단적으로 낼 수 있어요. 위에만 착 갈색으로 낼 수 있는 정말 겉바속촉의 끝판왕. 제가 촬영 기준으로 한 2주 전에 이제 런칭도 했었고, 저희도 아마 이제 공동 구매를 에어프라이어를 최초로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상품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 논의 중이에요? 거의 확정이지 사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도 참 고급진데, 이거 이제 전동 그라인더들이죠.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이 거치대가 있죠. 이런 거치대 하나 있으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잖아. 이것도 어딘가가 막 덕지덕지 그런 그 플라스틱 베이스의 사출물이 아닌 전체가 다 스테인이고 하니까 강한 느낌, 그 다음에 걱정 없는 느낌. 그치, 미제같이 딱 미제 느낌 나죠. 그리고 이 와플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쓸 수 있는데, 딱 봐도 견고함이 다릅니다. 마감 자체가 아예 급이 다릅니다. 뭐 티메이커인가 봤더니 이게 콜드브루 머신이래요. 이런 것도 너무 깔끔하게 곱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얘도 보니까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 핸드블렌더는 디자인이 참 예쁘죠. 디자인은 참 도깨비가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능은 도깨비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격도 도깨비보다 약간 비싸고. 요런 애들은 정말 쿠지나트만이 갖고 있는 감성과 쿠지나트만이 갖고 있는 디테일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쿠지나트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내에 사실 쿠지나트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제품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코네어 코리아를 가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일렉트로룩스나 필립스처럼 대규모로 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대신에 이 제품들을 좀 알차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브랜드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피콜은 이제는 뭐 락앤락 해피콜은 그냥 막 아주 상식선에 괜찮은 상품 정도로 다들 인지하고 고르시는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가열 블렌더는, 저는 아시아 가열 블렌더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들을 제가 그 이후에 나왔던 상품들은 늘 제가 만족스러웠어요.
일렉트로룩스를 좋아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설계, 고급스러운 사용감, 아주 마감 디테일이 끝내준다. 굳이 와플 메이커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이 장단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런 거 하나도 이렇게 디테일들.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거의 한국에서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의 원조 같은 격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어요. 쿠지나트는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이런 큰 이런 그 인프라와 큰 이 마켓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괜찮다 싶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적극 저희가 쿠지나트 측에다가 제안을 드리도록 우리 뽀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우리가 1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무시 못하는 구독자의 숫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돌아온 슬기로운 메이커 생활 쿠지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 엄선해서 알차게 꼭꼭 씹어서 드리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10만이 넘었지만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